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화학원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요, 대단원 1 화학의 첫걸음에 첫 번째 소단원인 세상을 바꾸는 화학, 이 부분을 이번 수업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요. 세상을 바꾸는 화학. 화학이 세상을 바꿨다고? 네, 맞아요. 화학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화학이 안 쓰이는 부분이 없어요. 진짜 굉장히 많이 화학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번 단원에서는 의 분야, 식 분야, 주 분야, 그리고 건강 분야, 요 분야별로 그 관점을 통해서 화학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줬는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례들만 간략하게 암기하고, 선생님이 요건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만 암기하고 빠르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14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 14페이지, 15페이지에 걸쳐서 화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읽어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는 역사인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화학을 선택했잖아요. 선택 과목 화학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화학 배운다며? 화학 선택했다며? 근데 화학이 무슨 과목이야? 화학이 뭐 하는 과목이야? 한 줄 요약 좀 이렇게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화학을 배우고 있는데 딱 한 줄 요약으로 화학이 이런 과목이에요. 네, 이거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좋겠죠? 많이 유용하겠죠? 그래서 화학이 뭔지에 대해서 한 줄로 좀 살펴볼게요. 화학은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화학의 화자가 변화 화자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물질의 구조 그리고 물질의 성질들이 변화하는 걸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물질의 구조가 왜 어떻게 변하냐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결합들이 바뀌거든요. 그걸로 구조가 변할 수 있고,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다른 물질이 되면서 그 성질들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화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닌데, 화학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했던 뭐 결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성질이 바뀌는 화학 반응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우리 화학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화학의 역사인데 요 부분은 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불의 이온과 철의 재련, 우리 통화과학 때 배웠죠? 산화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죠. 요런 것들로부터 이제 진짜 화학이 시작됐고, 그 연금술로 화학이 좀 많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 연금술을 토대로 18세기에 여러 이론적인 체계들이 등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19세기에는 분자와 원자 단위로 좀 이제 물질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냥 쓱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학이 우리 실생활, 의식주 건강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었냐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16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에 막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 파트에서 아마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학과 식생활, 요 식생활의 사례들, 그리고 의생활의 의, 식, 주, 건강, 요 네 가지 파트의 사례들, 화학이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배울 건데, 그 사례들을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생활, 먼저 식부터 볼 건데, 암모니아의 합성, 화학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했거든요. 그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사실 뭐 이제 막 여러 동물들의 오줌이나 똥 요런 걸로 비료를 생산했는데, 그런 걸로는 좀 많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직접 생산하면서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됐고, 비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농작물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암모니아 합성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농약의 사용,
요거는 당연히 농약으로 잡초 해충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의 이용. 플라스틱이 왜 식생활에 영향을 주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의 요 비닐이 비닐하우스나 밭을 덮는 비닐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요런 걸로 뭐 겨울에는 여름에밖에 먹을 수 없는 과일, 뭐 딸기 같은 거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식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식생활에 화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비료, 그리고 농약, 비닐하우스, 비닐, 뭐 이런 것들 다 화학적으로 만든 거죠. 다음으로 의식주 중에 의생활이에요. 옷을 어떻게 화학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그 교복 자켓에 보면은 그 어떻게 합성 원료들, 그러니까 옷의 안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면 몇 퍼센트,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폴리에스터라는 건 사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거든요. 옷을 동물의 이 막 양털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옷의 안감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옷을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 있었겠죠. 나일론도 화학 이 연구실에서 직접 합성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합성 섬유의 발명으로 옷이 굉장히 많이 생산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지고 그러면서 좀 질긴 나일론 그리고 질긴 뭐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폴리에스터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옷들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합성 섬유의 발명 요게 우리 의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합성 염료의 개발 이게 두 번째 화학이 의생활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이유예요. 옛날에는 옷을 염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막 노비들이나 좀 못 사는 농민들은 굉장히 막 하얀색 무명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록달록한 옷감을 가지는 게 부의 상징이었대요. 그만큼 염색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게임 같은 데도 보면 막 옷 염색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색에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화학의 발전으로 이런 합성 염료, 그러니까 염색약들이 굉장히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원하는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의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거 기억을 해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엔 주생활. 우리 집 짓는데 화학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지을 때 유리창이 꼭 들어가죠. 그 유리도 사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철강 이런 것들도 다 화학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플라스틱, 뭐 실리콘 등 새로운 소재들도 많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화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게 주생활의 화학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이 도움이 된. 그래서 뭐 유리로 만든 건축물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화학의 정수. 어떻게 보면은 화학이 우리 집을 짓는데 엄청 예쁜 집, 편리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리,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 철과 유리를 활용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발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의식주 다 봤으니까 이번엔 건강이에요. 건강. 의식주가 있어도 우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못 사니까. 그래서 건강, 약. 화학이랑 약은 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약대를 가고 싶다, 약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아마 무조건 거의 화학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런 건강 부분은 아스피린, 아스피린 여러분들 막 머리 아프거나 이럴 때 아스피린 같은 거 먹잖아요. 그 아스피린도 사실 화학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아스피린의 합성, 약이죠. 약을 만든 거죠. 그리고 페니실린도 화학적인 발견으로 이렇게 발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로 항생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였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 외에도 다양한 합성 의약품들 이런 것들의 개발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 이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게 우리 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학이 의, 식, 주, 건강 네 가지 파트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소단원 세상을 바꾸는 화학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학이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유용한 이유는 의, 식, 주, 건강 요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의류에는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음식은 암모니아 같은 이런 화학 원료들을 이용해서 합성 비료, 화학 비료들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요 식생활에 도움이 준 거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주에 우리 화학이 도움이 된 건 뭐 시멘트나 대리석, 콘크리트 요런 아니면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집, 편리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건강, 의학 파트에는 뭐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 그리고 뭐 합성 다른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 이렇게 원소기로 나타내 봤는데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합성함으로써 질소 비료, 합성 비료거든요.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또 써있네. 암모니아 합성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답이 다 있는데,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이 화학적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학의 식생활에 도움이 된 거죠. 암모니아. 2번, 삐리리의 개발로 누구나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옛날엔 임금님만 알록달록한 옷을 입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거의 개발로 인해서? 합성 염료의 개발로 인해서. 이것도 화학의 일생활에 도움이 준 예죠. 합성 염료의 개발로 누구나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사실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을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파트는 우리가 화학을 왜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화학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도움이 되니까 화학을 배워야 된다,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강의 밑에 그 구글 주소를 하나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요 단원에 좀 문제들을 조금 풀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 쉬워요. 문제를 풀고 제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요번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주소에 있는 문제들까지 꼭 풀어줘야 돼요. 네, 이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다음 단원, 이 단원 탄소화합물의 세계부터 좀 공부를 해볼게요.